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측이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요. 네, 광신도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 참여 재판, 이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민 참여 재판이 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국민 참여 재판, 이 배심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되고 있고,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고 법관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 네, 이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네, 그래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종 판결은 법관이 내리지만 배심원의 판결 결과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죠. 신청 대상은 네, 피고인이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고인. 그런데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배심원 제도가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이 신청할 수가 있겠죠. 허경영 측이. 네, 그래서 법원에서 정한 특정 형사 사건에 한해서 가능하고 주로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이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건, 이러한 것이 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게 돼 있어요. 피고인, 네, 허경영 측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법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의 성격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배심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20세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일정 기간 내에,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공정한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아닐 것, 그리고 주민등록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면 선정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배심원 제도죠. 네, 그래서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직업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일정 기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 이런 전과자들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배심원이 이제 무작위로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출석 후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 변호사가 입론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하고 배심원들의 논의 및 판결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토론 후 판결을 하고 유무죄는 다수결로 결정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하여 최종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반영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반 국민이 직접 배심원이 되어서 사건의 유죄, 무죄를 판단한다라는 거고, 최종 판결은 법관이 내지만 배심원의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정 계층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국민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어 형사 재판의 공정성이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사법부의 투명성 증가, 국민의 법 감정 반영 가능하다. 이 재판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형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단점은 재판 진행 시간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이게 허경영이가 지금 집행유예 3년이 걸려 있단 말이죠. 이게 시간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문제.
네, 요걸 노린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신도들이 많으니까 이 허경영이가 이 신도들이 배심원으로 참여되는 것, 요걸 또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성 부족 문제, 네, 그리고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일정 부담, 네, 개인 일정에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 참여 재판, 네,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가 지금 왜 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는가? 이것이 이제 뭔가 이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이 광신도들의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국민 참여 재판 신청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고,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투약 혐의 첫 재판도 국민 참여 재판 원치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허경영 측이 국민 참여 재판을 요청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피고인 1 변호인이 국민 참여 재판 의사 확인서 신망을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6월 27일 어제 제출했다는 거예요. 어제 제출을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허경영이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연. 네, 이게 지금 집행유예 지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게 이제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허경영이는 지금 시간 지연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광신도들이 참여된다면 본인에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허경영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광신도들이 많죠. 네, 광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국민 참여 재판에 반대 의견서를 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자가 뭔가 이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꼼수를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허경영이는 항상 지금 경찰 수사에서도 지금 계속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의사 진단서를 냈다, 그리고 30번을 소환을 당했음에도 시간이 질질질질 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재판도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